자녀 도와주다 내 노후 망쳤습니다. 부모의 현명한 재정 전략 5가지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상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드물고 돈도 못 받았던 일. 또는 딸 창업한다고 퇴직금 보태줬는데 결국 가게 문 닫고 나는 연금까지 끊겨버린 일. 자녀 잘 되라고 도와줬는데 왜 내가 힘들어졌을까요? 오늘은 자녀를 도와주면서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부모의 재정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살면서 모아둔 돈으로 아들 전세금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혼했고 그 전세금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팔고 반지하 월세로 이사했어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딸이 카페 차린다고 해서 3천만 원 보태줬는데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딸 가게는 망했고 저는 그 돈도 연금도 다 잃었어요. 이런 일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실제로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절반 이상이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을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는 자신의 노후 준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실이죠. 부모의 희생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자녀를 도와주다 노후가 흔들리는 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시작은 대부분 부모의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애가 힘든데 부모인 내가 도와줘야지. 부모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만들죠. 하지만 문제는 그 결정이 감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숫자를 따져보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그저 지금 자식이 힘드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꺼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정보의 부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한테 돈 좀 줬다고 기초연금이 끊길 줄 몰랐어요.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제도나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선의로 했던 선택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간과되는 이유는 바로 소통의 부족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돈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이 안 좋아라고 말하면 자녀가 실망할까봐, 엄마는 돈이 없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그런 마음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여유 있구나,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지치고 자녀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부모의 재정 전략 5가지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첫 번째 전략은 내 삶을 지킬 만큼만 도와주세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부모가 이럴 때 안 도와주면 누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도 이해돼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돈을 도와주고 나서 내 삶은 괜찮은가? 나는 앞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프거나 요양이 필요해질 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생활비는 여전히 매달 나가는데 혹시 모자라진 않을까?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만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끼리도 기록을 남기세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갚지 않아도 돼. 힘들 땐 부모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흐릿해지고 자녀는 그냥 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3년 안에 갚는다. 수입이 생기면 월 얼마씩 상환한다. 증여가 아닌 대여다. 간단하게 자필로 메모라도 해두고 날짜와 서명 정도는 꼭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전략 세 번째는 자녀와 재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자녀에게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도와줄 형편이 되는가?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도 지금은 여유가 없어. 아빠도 병원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야.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도 더 힘들어져. 이런 말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넉넉하다고 착각해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현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더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결정하세요. 자녀가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라고 하면 마음은 이미 반쯤 열려 있죠. 눈빛이 짠하고 목소리가 떨리면 부모님은 아무 계산도 없이 지갑부터 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갑보다 먼저 계산기를 꺼내야 합니다. 이 돈을 도와준 뒤 다음 달 생활은 가능한가? 만약 자녀가 갚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감정은 따뜻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선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도와주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큰 사랑입니다. 자녀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돈을 주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왜 못 모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가계부를 써보게 하세요. 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게 하세요. 매달 적금을 조금씩 넣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잘 이겨내고 해결하는 걸 보는 게 엄마 아빠에겐 제일 큰 기쁨이야. 부모가 다 해결해주는 사랑은 짧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사랑은 평생 갑니다. 이 5가지 전략은 부모님이 자녀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켜야 자녀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세요. 그게 진짜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완벽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늘 그랬죠. 조금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지금도 힘들어 보이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안쓰럽고, 하지만 이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삶도 충분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란 걸 말이죠. 이제는 부모님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생각보다 더 강하고 부모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루는 자녀 걱정 대신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지만 오래가는 사랑은 지혜와 경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내 얘기 같았다면 이제는 내 삶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은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